안녕하세요. 인체 구조화 기능 전경진 강사입니다. 우리 간호조무사 기초해부생리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5강 근육계의 구조화 기능. 은하출판사 책 페이지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5단원 근육계의 구조화 기능.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골격계 공부를 하고 이제 근육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근육은요, 우리 인간의 신체에는 600개 이상의 근육이 있대요. 엄청 많은 근육이 있네요. 자, 우리 이런 근육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 몸은 움직이게 된다. 자, 체중의 50%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근육 조직은 수축성이 강한 근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세포 모양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근세포를 근섬유라고도 한다. 우리 골격근 모습입니다. 확대한 모습이고요. 우리 뼈에 그 골격 근육이 부착되어 있을 때 이렇게 텐던, 건에 의해서 뼈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뼈의 제일 바깥 부분 골막에 부착되어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의 근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육세포가 길게 생겨가지고 근섬유라고도 한다. 보시면은요, 옆에 보시면은 점점 있는 것들이 다 근세포의 핵들입니다. 이런 근세포들이 많이 모여서 다발을 이루고 근육을 이루게 된다. 근육의 구조. 자, 수천 개의 근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육 조직이 모여 있고 그 속에 혈관도 있고 신경도 분포합니다. 근육을 덮는 근막이 있어요. 자, 우리 골막에, 뼈의 골막에 기능이 뭐였어요? 우리 근육이 붙는 자리를 제공한다 라고 했었죠. 그 골막에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막까지도 통틀어서 근육이라고 한다. 자, 근육의 구조는 근육 조직과 혈관, 신경, 그리고 근막과 뼈의 골막이다. 자, 이게 뼈네요. 뼈의 골막, 뼈의 바깥쪽 골막 부분에 근육이 붙어 있고 힘줄에 의해 붙어져 있습니다. 텐던. 자, 그리고 근육은요, 근막에 이렇게 쌓여져 있지요. 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보면 근원섬유라는 것이 근세포예요. 근육세포들이 또 근섬유막에 의해서 막 쌓여져 있고 모여서.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은 긴 근육세포들이 모여 있고 근초라는 것이 이게 근육세포막을 말해요. 근육세포막. 세포막. 근육에도 세포막이 있겠죠, 그죠? 근육세포도. 근형질이라는 것은 세포질. 세포질 속에 뭐가 있어요? 세포 소기관들이 있겠죠? 자, 우리 움직임을 ATP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었어요. 근육에는. 자, 가로무늬근입니다. 골격근은. 핵도 있죠. 핵도 근육세포마다 있어요. 근섬유막. 섬유막에 의해서, 근막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육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근육의 종류. 앞에서도 근육 조직에서 보신 적 있어요. 그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요 표도 보신 적 있으시죠? 골평심, 골격근과 평활근과 심근이 있어요. 근육에는. 자, 그 중에 가로무늬가 있는 횡문근이 있고요. 자, 우리가 움직이느냐, 우리가 자의적으로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눴습니다. 골격근은 어때요? 골격근에는 가로무늬가 있어서 횡문근이고, 자, 우리가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수의근입니다. 평활근은요, 우리 내장근이라고도 했죠. 횡문근이 아니에요. 가로무늬가 없어요. 아무 무늬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불수의근이다. 자, 심장 근육입니다. 가로무늬가 있고 불수의근입니다. 자, 이 표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책에는요, 횡문근과 가로무늬근과 평활근으로 나눠져 있어요. 횡문근이 먼저 나오고, 횡문근에는 골격근과 심근이 있다. 가로무늬가 있다. 골격근에도 있고 심근에도 가로무늬가 있다. 그래서 횡문근이다.
골격근을 먼저 보시면은요, 골격계통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근이라 부르고요. 가로줄 무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횡문근이다. 자, 우리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달리기도 하고 손목도 구부러뜨리고 손바닥도 폈다가 주먹을 졌다가 수의근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골격근은요, 골격근 세포가 아주 가늘고 긴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래 그림처럼. 그죠? 원기둥 모양 빨대 같네. 자, 400여 개의 골격근이 있어요. 견갑근에도 붙어 있고 상완, 전완에도 있겠죠. 삼각근 어깨 부분입니다. 자, 팔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엉덩이에도 있고 400여 개가 있답니다. 체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열 생산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횡문근은 심근입니다. 자, 골격근도 횡문근이고 심근도 가로무늬가 있어요. 심장에 있는 근육, 심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자, 요 표는 계속 나옵니다. 자, 심근도 횡문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대로 지배할 수가 없어서 불수의근이에요. 불수의근이다.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자, 심장 멈춰 한다고 심장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의지대로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심근세포는 길쭉한 사각형 모양이라고 하네요. 네, 길쭉한 사각형 모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심장 근육, 심근은요, 불수의근입니다. 그리고 가로 무늬가 보시면 있어요. 가로 무늬가 있어서 횡문근이다. 골격근 가로 무늬가 보여요. 횡문근이면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입니다. 자, 내장근이 평활근이에요. 그죠? 불수의근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무늬도 없어요. 평활근. 자, 우리 횡문근 앞서서 보셨고요. 평활근에는 내장근이 있다. 평활근이다. 내장근은 무늬가 없어서 민무늬근이다. 이 표는 또 나옵니다. 그죠? 평활근은요, 횡문근이 아니에요. X 민무늬근입니다. 평활근은 무늬가 없어요. 그리고 수의근도 아닙니다. X 줄무늬가 없다. 가늘고 긴 물레가락 모양이래요. 이게 물레가락 모양인가 봐요. 이게 위장에 있는 근육들이네요. 물레가락 모양이네요. 자, 신체의 여러 내장기관에 있습니다. 식도 중간 부위에서 시작해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관, 그리고 방광도, 혈관도, 그리고 내장의 벽들을 이루고 있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불수의근이다. 자,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어때요? 혈관에도 찌꺼기가 쌓여서 우리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질병에도 안 걸리겠죠. 자, 우리 혈관 넓혀 하면 넓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불수의근이다.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 자, 근육의 기능. 근육의 기능은 몇 페이지냐? 네, 근육의 기능은 54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54페이지 근육의 기능. 보시면은요, 본문에 나와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은 어디 있냐면 51페이지에 근육의 역할이라고 팁 부분에 나와요. 그림 옆에. 이쪽 팁에 없는 부분이 근육의 기능에 있기도 하고 근육의 기능 부분이 팁 부분에 없는 부분도 있어서 두 군데 있는 항목들을 합쳐봤어요. 그래서 근육의 기능 8가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육의 기능은요. 자, 우리 몸무게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 자, 운동을 합니다. 자, 우리 근육이 움직임으로써 운동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세 유지. 자, 우리 몸에 이제 근육 간에 이제 조정을 해서 우리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안정돼 있게 서 있는 자세라든지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육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세 번째로 소화관의 음식물 이동.
소화관의 근육들이 음식물을 소화를 시킵니다. 자, 네 번째로 소변의 형성을 돕고 배출시킵니다. 방광 근육들이 소변을 형성하고 배출을 하고요. 노폐물의 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문을 통해서 대변이 배출되는데 소장이라든지 대장의 근육들이 기능을 합니다. 호흡에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이제 횡격막이라든지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호흡을 일으켜요. 자, 심장박동, 심근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도 혈관 근육들이 기능을 하게 되겠죠. 자, 관절 안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자세 유지나 관절 안정이나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활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근육들이 뼈를 당기고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서 근육은 골격의 관절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자, 우리 근육이 움직임으로써 열이 발생을 해요. 열 생산. 자, 8가지 기능, 운동, 자세 유지, 소화관의 음식물 이동, 비뇨계통의 소변 형성과 배출, 그리고 호흡에도 관여한다. 심장박동도 하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도 한다. 관절을 안정시키고 열 생산을 하는 근육의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만 모아서 공부합시다.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에는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횡격막이 있어요. 횡격막 외에도 내외 늑간근이 있고 늑하근이 있고 흉횡근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 근육들이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들이다. 자, 이 친구들은 이름이 늑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늑골에 붙어 있어서 늑자가 붙어 있고, 우리 흉횡근은 흉곽에 있죠? 흉곽에 있어서 흉자가 붙어 있어요. 자, 늑자가 붙은 친구와 흉자가 붙은 친구들이 횡격막과 같이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들입니다. 자, 횡격막은요, 자, 다른 근육들이 없어도 호흡이 일어나요. 활동하지 않고 안정할 때는 주로 횡격막의 운동만으로도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지 않고 안정 시 주로 사용되는 호흡근이라고 합니다. 횡격막. 횡격막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올라가져 있죠? 이완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횡격막이라는 친구가 수축을 하면 아래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당겨지게 되고, 그러면 흉곽이 넓어져서 흡기가 일어나요.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온다. 흡기 시 수축을 해서 아래로 내려온다. 자, 그러면서 흉곽이 넓혀지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호기 시 숨을 내쉴 때는요, 횡격막이 이완을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완을 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흉곽은 좁아지게 되고 숨이 내쉬어지게 됩니다. 들숨에서 흡기할 때 수축하고요. 날숨에서 호기할 때 흉곽이 좁아집니다. 이완을 합니다. 횡격막은. 자, 그 외에 늑골거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늑골거근, 그리고 늑하근, 흉횡근, 내늑간근, 외늑간근. 자, 늑골거근은 뒤편에 있어요. 척추 쪽에서 늑골을 당겨요. 늑골을 인상하여 흡기를 돕는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위로 당겨서, 위로라고 하지만 바깥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흉곽을 넓힌다. 자, 늑하근은요, 늑골과 늑골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늑하근, 늑골 하부에 붙어 있어서 늑하근. 흉횡근은 자, 흉골과 늑연골 사이에서 늑연골을 잡아당겨요. 안쪽으로 잡아당기겠죠? 안쪽에 있으니까. 안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흉곽이 좁아지니까 숨을 내쉴 때 호기 시에 늑연골을 당긴다. 자, 내늑간근과 외늑간근은 늑간과 늑간 사이에 있어요. 자, 늑간과 늑간 사이에서 이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서 바깥쪽에 있는 것이 외늑간근이고 안쪽에 있는 것이 내늑간근이에요. 안쪽에 있으니까 수축하면 어때요? 안쪽으로 당기겠죠. 밑으로 당겨서 흉곽을 좁힌다. 호기시. 바깥쪽에 있는 외늑간근은 바깥쪽으로 당기겠죠. 그러니까 위로 당겨서 흉곽을 넓힌다. 흡기시. 자, 뒤에서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그림입니다. 자, 늑골걱은 우리 흉추 쪽으로 이쪽 뒤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흉추 쪽에서 보시면 아래쪽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늑골을 당기는 근육이에요. 흡기를 돕습니다. 위로 당깁니다. 흡기를 돕죠.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 늑골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숨을 들어 마시는데 그때 늑골거근이 흡기를 돕습니다. 자, 흉횡근 보실게요. 흉횡근은 자, 안쪽에서 늑골을 당겨요. 그죠? 연골을 당깁니다. 연골에 붙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요, 당기는 게 수축하는 거거든요. 안쪽으로 당기면 흉곽이 좁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호기시 수축한다. 호기시 돕는 근육이다. 자, 늑하근은요, 이제 늑골 하부에서 다른 늑골들과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줘요. 서로 당기는 역할을 해준다. 자, 그리고 내늑간근, 외늑간근은 늑골의 사이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친구가 내늑간근, 바깥쪽에 있는 아이가 자, 외늑간근입니다. 안쪽에서 당기면 흉곽이 좁아지죠. 그러니 호기시 수축을 합니다. 내늑간근은. 자, 외늑간근은 바깥쪽에 있으니 당기면 바깥쪽으로 흉곽이 넓어지겠죠. 흡기시 수축을 합니다. 자, 이런 근육들이 있더라. 자, 한 번 더 나왔네요. 우리 들숨일 때,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들숨일 때는 바깥쪽에 있는 늑간근이 잡아당겨서 바깥쪽으로 흉곽을 넓히려고 바깥쪽으로 당기겠죠. 그러니까 외늑간근이 수축을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내늑간근은 이완되게 됩니다. 내늑간근은 그러면서 늑골은 위쪽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자, 늑골거근이 있어요. 그죠? 늑골거근도 늑골을 상승하는 역할을 하죠.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흉면근은 어땠어요? 흉면근은 이완하겠죠. 안쪽으로 당기는 친구니까. 자, 그러면서 횡격막은 수축을 해요. 횡격막은 들숨 때 수축을 해서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서 흉곽이 넓어집니다. 자, 날숨 때는요, 호기 때는요, 반대가 되겠죠? 외늑간근은 이완이 되면서 내늑간근이 수축을 하고 늑골이 하강합니다. 횡격막도 이완이 되면서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고 흉곽은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날숨이 됩니다. 인체의 주요 명칭, 우리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근육들이에요. 우리 근육이 우리 몸에 600여 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600여 개의 근육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개만 알고 가십니다. 자, 사진의 그림하고는 좀 다른 그림인데요. 우리 해부학적 자세를 한 외로운 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외로워 보이죠? 회외 자세를 하고 있어요. 외로워 보입니다. 그죠? 자, 손바닥을 앞으로 한 자세가 회외 자세, 해부학적 자세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복습합니다. 자, 먼저 목비근, 흉쇄유돌근. 책에는 흉쇄유돌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우리 쇄골부터 귀 뒤쪽으로 이제 목 쪽으로 목비근, 흉쇄유돌근 볼 수 있습니다. 큰 가슴근, 대흉근이라고 합니다. 대흉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슴 쪽에는 큰 대흉근이 있습니다. 자, 삼각근입니다. 삼각근, 어깨 세목은 삼각근이라고 알아두세요. 삼각근에 우리가 근육 주사를 하게 되죠. 예방접종할 때 삼각근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자, 뒷부분에서도 보시면 승모근이 있어요. 승모근. 자, 우리가 제일 근육 피로가 많이 느껴지는 승모근. 피로가 여기 승모근에 많이 앉습니다. 주물주물 해주면 시원하죠. 승모근과 어깨의 삼각근이 우리 어깨의 둥근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승모근과 삼각근입니다. 어깨 근육이에요. 자, 우리 팔로 보시면은 상완 이두근이 있어요. 우리 힘자랑하고 알통자랑하죠.
어린 친구들이 알통자랑할 때. 자, 이두근, 두 개의 근육이 있어서 이두근이에요. 뒷부분에는 삼두근이 있습니다. 여기 삼두근 뒤쪽에서 보시면 삼두근이 있어요. 세 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삼두근이라고 하고요. 앞쪽에는 이두근이 있어요. 자, 엉덩이 대둔근입니다. 우리 대둔근이 제일 바깥쪽에 엉덩이 큰 근육을 대둔근이라고 해요. 대둔근은요, 52페이지가 아닙니다. 대둔근이 56페이지에 나옵니다. 대둔근의 특징, 대퇴를 신전시키고 대퇴 운동을 하는데도 대둔근이 쓰입니다. 그리고 보행 시에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걸어갈 때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둔근이다. 그 외에도 앉았다 일어나거나 달리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도 대둔근이 사용이 된다. 자, 제가 이거 운동 사이트에서 가져왔나봐요. 이 사진을. 그래서 여기 햄스트링이라는 것은 운동입니다. 자, 햄스트링이라는 운동을 하면 자, 이 근육들이 발달이 되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근육들은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요, 얘네들보다 외측에 있는 여기 있는 외측 관근이 중요해요. 외측 관근은 어디 있을까? 자, 외측 관근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외측 관근에 우리 아기들 근육 주사를 하게 됩니다. 소아들은 돌 미만의 소아들은 외측 관근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주사를 하게 돼요. 근육 주사. 자, 장단직은 우리 무릎 아래쪽으로 뒤편으로 이렇게 피로가 잘 느껴지는, 등산을 하거나 하면 쭈물쭈물하는 비복근,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가자미근이 있습니다. 아까 대둔근이 있었는데요. 대둔근 안쪽으로 해서 중둔근이 있어요. 우리 중둔근은 대둔근에 걷어 쌓여져 있는 부분 외에 요 끝에 살짝 보이는 이 부분, 중둔근 부위에 우리가 근육 주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둔근은요, 제일 안쪽에 있어서 대둔근에 덮여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소둔근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근육은 이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의 특징 보시겠습니다. 근육의 특징. 근육의 특징은 페이지 55페이지 팁 부분에 나와져 있어요. 자, 근육은요, 보통 하나의 근육이 수축하면 다른 근육은 이완합니다. 아까 우리 호흡근에서도 보셨죠? 늑간근에서 외늑간근이 수축을 하면 내늑간근은 이완을 한다. 자, 한 근육이 수축을 하면 다른 근육은 이완하는 식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움직인다. 근육이 최대한 등장성 수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2 내지 3초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역기 드는 운동 TV에서 보면은요, 최대한 막 무거운 걸 들었을 때 1, 2, 3 하고 내려놓죠. 자, 이를 초과하게 되면 그것도 하강을 하고 무리하게 유지하려고 하면은요, 근육이 손상이 돼요. 그때 근육에 피로가 오면서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불쾌감이 생기고 통증도 생깁니다. 근육통은 보통 12시간 이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환자들도요, 이렇게 접촉사고가 있었을 때,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죠, 바로는. 그런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온 전신이 아픕니다. 온 근육이 아파요. 그래서 다음날 주로 병원을 가게 되죠. 그리고 등산을 갔다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음날 그 근육통은 더 심해집니다. 근육통은 바로 생기지 않고 12시간 이후에 나타납니다. 다음날 더욱 심해지고 대신에 4 내지 6일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져요. 근육통의 원인은 결합 조직의 손상이나 히스타민과 같은 스트레스 물질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근육주사의 부위 보실게요. 근육주사는 세 군데 근육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엉덩이 주사라고 하는 것은 둔부의 중둔근, 성인의 경우 근육 주사할 때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측 대퇴부의 외측 관근이라고 있습니다. 외측 관근은 허벅지 바깥쪽으로 소아들이 1살 미만의 아기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많이 쓰는 근육입니다. 상완부에 우리 어깨 아래쪽에 삼각근이 있죠. 어깨 부분의 삼각근에 예방접종 같은 근육주사를 놓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부채꼴 모양으로 중둔근이 있어요. 중둔근은 대둔근에 덮여져 있는데 중둔근만 나온 부위에 주사 부위가 됩니다. 네, 혈관이라든지 큰 혈관을 피해서 중둔근에 놓게 됩니다. 이것은 삼각근이죠. 어깨 상완부에 삼각근, 어깨 쪽에서 약간 아래쪽에 놓으시면 돼요. 우리 살이 없으신 분들은 그 근육이 발달이 덜 돼 있고 좀 약하신 분들은 주사를 놓을 때 자칫하면 바늘을 끝까지 밀어 넣다 보면 뼈에 닿는 느낌이 나요. 자, 그때는 살짝 뒤로 빼서 근육에 주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뼈에 닿지 않게 하려면 이제 살을 좀 잡아줘서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어서 바늘을 직각으로 넣으시면 뼈에 닿지 않게 주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주사 바늘을 다 안 넣고 이제 반만 넣어서 직각으로 뼈에 닿지 않게 해서 주사를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여기 삼각근을 이용하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부터 외측 관근입니다. 소아들은 우리 외측 관근에 발달이 있어서 이렇게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서 1살 미만의 영아들은 외측 관근에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있죠 여기? 잠깐 지우개로 좀 지울까요? 네. 자, 우리 아기들은요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면 허벅지 부위에 주사를 맞게 돼요. 이렇게 대전자와 이제 무릎에서 무릎 바깥쪽에서 3등분 했을 때 중앙 부위에 외측 관근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부위에 주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근육 주사는요 혈액 공급이 좋기 때문에 약물 흡수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경구약으로 투여할 때보다 흡수가 주사 약물이 빨리 됩니다. 근육 조직이 풍부한 곳에 주사를 해야 되고요. 신경이라든지 혈관을 피해서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둔근이나 외측 관근이나 삼각근을 이용한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근육계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